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치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이정희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정시 3개년 전국대학 입결 나눠주신 거 잘들 받으셨죠? 정시 입결 컷 자료 저희가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까 안 받으신 분들은 이 전 영상에서 꼭 확인을 하시고 입결 컷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장님, 2015년 가나다군 정시 지원 전략인데 PPT를 제가 좀 봤거든요. 네. 거의 정시 설명회 수준이던데. 엄청 자세하게 다루려고 작성했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하나씩 정시 관련 영상, 기초부터 이제 심화까지, 스나이핑까지 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만 잘 보시더라도 이런 불경기에 큰 돈 들이고 컨설팅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소장님, 그러면은 가나다군 정시 지원 전략 한번 달려볼까요? 네, 달려보시죠. 자, 일단 오늘 컨텐츠 같은 경우가 정시의 기초 및 군별 지원자의 심리. 소장님, 왜 지원자의 심리가 중요한 거죠? 치고 빠지는 걸 확실히 파악을 하려면 지원자 심리를 알아야죠. 네,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입결 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해는 좀 무용지물일 수 있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의대 지원이라든지 무전공 선발이라든지 뭐 다군의 상위권 대학이 되고 포진하게 되면서 전년도 입결 컷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정시 지원자는 보수적이잖아요. 아무래도 수시에 비해서 확실히 갈 수 있는 수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뭔가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왜 예비 번호를 엄청 돌고 돌아서 합격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심리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맞아요,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초라 그랬어요. 정시 지원자들의 심리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면 이 심리를 역공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인기학과하고 비인기학과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시죠. 성경계열이나 뭐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 같은 인기학과는 충원율이 높죠. 인기학과는 많이 돈다, 비인기학과는 적게 돈다. 적게 돈다. 아무튼 이거는 뭐 기본적인 사항 같긴 한데, 인기학과 같은 경우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많이 밑에서 끌어당겨 올리겠죠. 네. 자, 그리고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뭐 정시 지원 이슈인데 이거 방금 말했죠? 뭐 예를 들어서 무전공 선발도 있고요. 의대 정원도 증가됐고요. 뭐 다군 확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입결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깜깜이 한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뒤에서 계속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지원 전략,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표를 작성해야 되는지 도시표 만들 거죠? 네, 도식표 만드셔야 됩니다. 지루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표준 점수 100분이 전형별 차의 변환 표준 점수가 나오는데 이거 기초 아닌가요? 완전 기초죠. 일단 기초니까 표준 점수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신의 점수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려서 여러분들, 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냐면요, 등수를 가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분위가 있잖아요. 근데 100분위 100인데도 아이들의 점수가 같나요, 틀리나요? 다 다르죠. 자, 100분위로만 하더라도 줄을 못 세우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표준 점수까지 도입을 했는데도 줄을 못 세우기 때문에 가산점이라든지 그다음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아이디 입시연구소에 저희 업로드 해둘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팍팍팍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정시 지원자의 심리가 왔는데 정시 지원자 심리는 어떤가요? 대체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량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시와는 많이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좀 수능이 약간 애매모호해지게 되면 어려울까 하면은 뭐 확 좀 어려운 게 좀 나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표준 점수를 발표하게 되면 동점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동점자가 상당히 많다는 건 줄을 세울 수 있다 없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 2025 정시 지원자의 심리는 어떤적인 성향이다? 보수적으로 갈 것이다. 보수적인 성향을 갈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역공을 하자 그랬잖아요. 대체적으로 앞에 길이 안 보이잖아요. 뭐 의대 중원, 그리고 무전공 선발, 네. 그리고 다군의 상위권 대학 포진, 그리고 약간 애매모호한 수능 난이도,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보수적일 건데, 이럴 때가 우리가 과감하게 질러볼 필요가 있다. 저희도 자료들이 막 하나씩 도착하고 분석하게 되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PPT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군별 차이 수험생의 지원 전략인데 네. 이거 어떤 거를 좀 나타내신 거죠? 이제 군별로 충원율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지원을 할 때 자신의 심리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2024학년도 한양대학교 결과를 보시면 수시에서 화학공학과가 굉장히 입결이 높았어요. 하지만 수능에서는 충원율이 엄청나게 많이 돌았다는 거죠. 자, 수능에서는 나군의 포진에 있었네요. 그러면 군별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나군의 큰형님 누구십니까? 서울대죠. 그러니까 좀 괴리감이 있었다. 그렇죠. 쓸 대학이 좀 애매모호했다. 네.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양대에서 빠지게 되면은 연고대를. 가군의 연고대를 생각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군, 나군, 다군이 이렇게 있잖아요. 맨 뒤에 오늘 배울 게 먹이사슬을 도식표를 그리는 건데 우리가 어떤 대학을 쓰고 이동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동 차이에 따라서 충원이 많이 돌 수도 있고 적게 돌 수도 있다. 약간 인기학과나 비인기학과에 따라서 많이 돌 수도 있고 적게 돌 수도 있다. 일단 어렵더라도 이제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군별에 따라서 입결 심리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기학과 비인기학과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인기학과 비인기학과 아까 뭐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보시면 전기전자공학부는 90명을 선발하는데 114명이나 충원이 됐어요. 한 바퀴가 넘게 돈 거죠. 자, 그리고 대기과학과의 경우에는 11명 선발하는데 1명이 충원됐습니다. 안 네. 돌았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어떤 식으로 지원해라. 인기학과를 지원할 때는 뭐가 많이 돈다? 충원이 많이 돈다. 그리고 근데 만약 대기학과 이런 비인기학과를 지원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갖고 지원해라. 정말 여기를 합격을 하면 꼭 가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어머님들이라든지 학생분들이 비인기학과라 해서 펑크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펑크는 인기학과에서 날 확률이 높다. 네, 요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비인기학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입결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둘이 네. 입결 차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기본적인 심리 상황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런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 반드 네이버 카페 아이디의 입시연구소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장님, 이번에는 그림이네요. 그림 어떤 걸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그리셨나요? 방금 저희가 분석했던 심리에 따라서 정시 지원자들이 어떻게 지원을 했고 최종 등록은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컷인가요? 컷? 네, 제일 애매하죠. 70% 컷.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여기에서는 처음 지원자의 성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하는 애들이 대다수다. 네. 이런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이제 네. 점점 밑으로 갈수록 약간 불안불안한 친구들이 쓴다. 소장님, 그러면 이 밑에 친구는 어떤 느낌으로 썼을까요? 제일 밑에 친구들은 사실 그냥 불사 지르는 거죠. 불사파. 네. 그냥 재수하겠다. 네. 그리고 또 행여나 어떤 그 마음에 하나의 불빛같이 예비가 돌아서 끌려 합격을.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근데 끌어당겨 올라간 친구들이 있죠. 소장님, 그러면 이런 불사파 친구들이 끌어당겨 올라가는 경우가 불수능일 때 많을까요? 물수능일 때 많을까요? 물수능일 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왜냐면은 등수를 매기기 애매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더라도 제가 이전에 입결 배포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깜깜하지만 소장님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각을 키우려면은 평소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평소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많이 알아야 평소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살고 있는 집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 그러려면 정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 이런 불사파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누가 도망가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위에 있는 친구들이 도망가야겠죠. 자, 그럼 옆에 그림 같은 경우가 이게 도망갔네요. 네, 도망갔습니다. 아까 한양대로 따지게 되면 연대 고대로 도망가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컷에 있는 친구들, 일단 이 친구들이 1차 합격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예비 돌면서 이제 끌어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떤 그 지원 전략에 따라서 제가 말했죠, 불사파까지 끌어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도식표를 잘 그려야 되는 이유가 네. 3개의 도식표지만 여러 개의 갈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맨 끝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이 있는데 인문계열의 특징은 뭘까요? 인문계열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교차 지원이 좀 어려웠는데 올해부터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 가능한데 가산점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사탐론 같은 게 네. 지금 과탐 응시자가 확 줄었잖아요. 그래서 사탐론 하는 친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왔다 갔다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장님,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최고의 대학 어디까지만 갈 수 있나요? 서울대학교죠. 서울대가 끝입니다. 인문대에서는. 근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서울대 위에 큰형님들 계시죠? 네, 의치한약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과 친구들이 유리한 면은 있어요. 근데 지금 문을 열었잖아요. 인문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획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인문계를 벗어나서 자연계 지원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무전공 선발 같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해 준비 잘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정시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대학별 환산 점수표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떤 걸 뜻하고 있나요? 자, 이제 과목별로 우리 친구들이 본인이 잘 본 과목을 점수를 잘 주는 대학을 가야 됩니다. 우선 이런 그 반영별, 과목별 반영 뭐 등급별 이제 반영하는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뭘 체크를 해야 되나요? 내 점수부터 체크를 해야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과목에서 뭘 잘했는지, 네. 어떤 과목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서연고를 지금 예시로 들어왔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국어를 잘 보면은 곱하기 1인가요? 네,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까? 수학을 잘 보면 비중이 큽니다. 1.2. 네. 자, 그다음에 탐구를 잘 보면 조금 더 비중이 떨어진다. 떨어진다. 네. 하지만 투 과목을 보면 가점이 있습니다. 가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드렸던 정시 입결 자료 있잖아요. 그럼 내 100분위는 어디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내 점수를 돌려서 환산 점수를 해봤더니 아 서울대가 들어와. 서울대가 들어왔어. 그러면 서울대는 어떤 과목에서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돼요. 별로 유불리를 체크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연대 같은 경우는 국어 잘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국어 잘 보면 비중이 조금 더 높지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수학에서 1.5배. 자연 계열이긴 한데 굉장히 유리해요. 탐구도 1.5배. 네, 맞습니다. 네, 고대 인문은 이게 뭔가요? 아, 사실 뭐 저게 좀 더 점수를 많이 준다고 보셔도 돼요. 네. 네. 100이 뭘 뜻하는 거죠? 56분의 100이기 때문에 1.xx로 소수점으로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수학도 똑같고 탐구 보면 약간 떨어지네요. 나 근데 연대에 연대 비해서. 같은 경우는 소동 과목을 망치면 큰일 나나요. 영어를 망치면 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나눠드렸던 이거 입결 자료 보시게 되면은 연대 2등급도 있어요. 근데 2등급이 있을 건데 100분위가 다른 과목이 1등급 학생들보다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상당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중요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연계 커트라인인데 지금 이건 여기는 이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입결 자료 받으시면 전국 대학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100분위 기준 같은 경우는 국수탐 한정이어서 영어 과목이 빠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영어가 빠졌는데 연대 같은 경우가 94네요. 학급 네, 평균이. 영어가 빠져서요. 그쵸. 근데 고대는 95네요. 그렇죠. 영어를 연대가 더 비중 있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커트라인 100분위는 내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국수탐 한정으로는 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내가 환산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입결 자료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자, 2025 정식 가산점 인문계열도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가 증가했다. 서울대, 고려대, 홍익대는 일단 제외하네요. 어떤 학교들이 뭐 좀 대체적으로 들어왔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연대도 있고요. 뭐 서강대가 굉장히 좀 이번에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교차 지원을 할 때 학교에서 그 주어지는 가산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좀 불이익은 없는지 이런 것들 또 대학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우 중요한 표로 넘어왔습니다. 소장님, 지금 대학별 교차 지원율인데 작년 거 가지고 한번 올해 심리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근데 작년 기준이니까 이과가 문과를 침공했을 때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서울대는 24년도에 의외로 줄었네요. 아무래도 과탐의 비중을 좀 더 적게 주다 보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이 침공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과탐 비율이 적으니까 네. 내가 넘어가게 되면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일정 부분 이런 가산점 유불리에 따라서 네. 학교별로 침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연대 같은 경우도 53%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교차 지원율이 줄어들었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대는 늘었네요. 네, 늘었죠. 반대의 경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성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33%나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쵸. 지금 자연계열 학생들이 탐구 과목의 유불리를 따질 때 유리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인문계열에. 그러면 고려대도 이과 친구들이 문과를 침공했을 때 네. 상당히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입학 전형을 설계를 했다.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고려대도 늘었고 성대도 늘었습니다. 서강대는 줄었네요. 반대로 서울대랑 연대처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양대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 빼고 고대도 빼죠. 홍익대 빼고 이제 여기로 교차 홍익대 지원이 넣었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가산점으로 좀 조절을 하려고 네. 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꼼꼼히 체크하라는 의미에서 근데 어차피 이렇게 되게 되면 문과도 이과 침공 가능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뒤에 넣어놨지만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기 때문에 이제 문과에서도 이과로 침공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자, 일단 수장님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원 불가, 뭐 지원 가능, 지원 가능인데 이 표 좀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자, 지금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조금 더 비중을 가산점을 자연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이과가 문과를 침공하거나 뭐 문과가 인과를 침공하거나 이걸 서로 막아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아요. 확률과 통계하고 사회탐구 같은 경우를 선택한 친구는 아예 지원 불가인가요? 그렇죠. 지원 불가입니다. 네, 서울대는 장벽이 안 오므러졌다. 그럼 연세대 한번 볼까요? 지원 가능, 지원 가능이네요. 네, 맞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하고 자연에 똑같은 비중으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유불리를 해소했죠. 유불리를 해소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가산점 때문에 네. 점수 계산에서 불리한 친구들 같은 경우 침공 못 하겠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뛰어난 친구들. 예를 들어서 문과 친구가 이제 자연계로 넘어갔을 때 이 플러스 3%를 이겨낼 수 있는 점수가 필요하죠. 점수가 필요하겠죠. 근데 연대는 지원 가능하다. 자, 고려대 같은 경우는 확통은 지원 가능한데 사회탐구는 지원 불가. 네, 맞습니다. 장벽이 있네요. 네, 가지 말라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서강대 같은 경우는 지원 가능, 지원 가능이네요. 하지만 자연 계열에서 과탐을 봤을 때 가산점을 조금 더 부여했습니다. 0.5점이죠. 0.5점 밖에 아닌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적은 겁니다, 사실. 그래도 여러분들 0.5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서강대는 좀 지원 폭이 넓어졌다. 장벽을 좀 없앤 느낌이다. 자, 성대 같은 경우 지원 가능, 지원 가능이네요. 네, 지원 가능입니다. 하지만 과탐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도 지원 가능하고 중대도 가능하고 여러분들 이 표 다운받아서 지금 어떤 학교에서 어떤 유불리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이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머리에 탑재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소장님, 이 표 어떤 걸 뜻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대학별로 주요하게 이제 무전공을 어떻게 선발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선택 가능한 학과를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공과대학에 광역으로 지원을 했을 때 기계공학부나 뭐 예를 들어 전기전자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공과대학이랑 학부대학이 요번에 신설돼서 다군으로 들어갑니다. 특히 여기 지금 보이시는 학부대학에서는 18명이 전부 다 다군으로 넘어가거든요. 다군에서 무전공을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는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상경계열이랑 이제 생명시스템학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인공지능은 추가됐습니다. 신설로. 자, 그러면 소장님 지금 무전공 선발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전공 선발을 이제 지원을 했을 때 입결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 무전공 선발을 우리가 A라는 대학을 지원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입결 라인을 작년에 비교했을 때 인기학과에 비교할까요? 중위권 학과에 비교할까요? 아니면 하위권 학과에 비교할까요? 중위권 학과에 비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최상위 학과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은 무전공을 쓸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 무전공을 노려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살짝 다릅니다. 저는 중상위 정도? 일단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인기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선생님, 우리도 내일 당장 꿈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됐어. 네. 갑자기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도 내가 정말 인기학과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대해서 어떤 학과로 관심이 확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전공 중에서 넓은 계열 있죠. 문이과를 통틀어서 다 고를 수 있는 네.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좀 입결이 올라갈 것이다. 올라갈 수가 있다. 네. 근데 단일 계열 있잖아요. 네. 뭐 인문 계열이면 인문 계열, 그다음에 뭐 이과 계열이면 이과 계열,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일 계열을 선택한 것 같은 경우는 소장님 말씀처럼 중위권 입결 컷 이 정도를 좀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넓은 거 같은 경우는 아마 고민될 거예요. 저도 이거 생각 많이 했는데 내가 수험생이라면은 모든 학과에서 내 그 진로의 폭을 넓히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정희 소장님하고 제가 했던 말 좀 기억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거 잘 나왔네요, 소장님. 네. 인문계에서 자연으로 갈 수도 있고 자연에서 인문계로 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서강대 같은 경우 무전공을 지원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중상위 입결 컷들을 참조하셔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옆에 같은 경우는 소장님 이거 뭐죠? 자, 올해 2025년에 새로 신설된 학과들입니다. 이거는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아이디 입시연구소에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다군학대. 일단 다군학대로 인해서 소장님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요? 다군이 예전에는 이제 버리는 카드였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큰 형님 성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고대님이 오셨죠. 고대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고대가 다군에만 있나요? 아닙니다. 가라군 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무슨 합격이 많이 일어날 것 같죠, 소장님? 중복 합격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중복 합격이 많이 일어난다. 왜냐면 맨 끝에 제가 먹이사슬 이야기 할 거예요. 도식표. 그러니까 중복 합격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비가 많이 돌 것이다. 이게 지원자 심리에 따라서 많이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지만 아무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은 중복 합격이 많을 것이다. 자, 다군의 성장인데 고려대를 필두로 전체 12%가 배치가 됐네요. 정말 많죠. 무슨 합격이 많을 것 같다? 중복 합격이 중복 많을 합격이 많을 것이다. 것 같다. 엄청 돌 것 같다. 특징 2번 고려대, 서강대 주요 대학들이 다군에 자율전공학부를 배치했다. 자율전공학부를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서울대랑 연대를 제외한 모든 주요 대학들이 다 선발을 하죠, 다군에서.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연대 고대를 가야 되나? 아니면 그렇죠. 자율전공에서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학들도 지금 상당히 머리를 쓰고 지금 배치를 한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맨 끝에서 도식표를 잘 그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이전보다 인문계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과가 장군을 때렸으면 네. 올해는 문과가 멍군을 또 때릴 수가 있다. 자, 4번, 지원자의 상황과 우리의 전략 마지막 왔죠.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아누면 위태롭지 않다. 대학을 알고 내 점수를 알고 내 위치를 알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위태롭지가 않다. 마지막으로 또 깜깜할수록 제가 말했죠. 감각을 키우라고. 감각을 키우는 방법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무슨 공부? 정시 공부하셔야죠. 정시 공부. 저희랑 함께 계속 점수 나올 때까지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최고의 실력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지피부터 알아볼까요? 네, 정시 지원자들은 수시에 비해 보수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더 보수적일 보수적일 것이다. 것이다. 네. 하지만 가나다군 전체적으로 중복 합격도 많을 거라 했잖아요. 의대 중원도 있고 무전공 상발도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꼬시는 이런 대학과 학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좀 반대로 좀 개방적으로 생각을 하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인기학과는 충원율이 높아 추가 합격될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물론 비인기 학과에서도 빵꾸 뚫려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인기 학과가 의외로 좀 확률이 높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개방적으로 좀 생각을 하자. 정시는 위계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제 빠지는 친구들이 있어야 제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자들은 심리를 분석할 때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위치 파악 뒤에 도식표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기 한번 볼까요? 자, 표준 점수를 알아야겠죠. 자신이 평균보다 얼마나 잘 받는지 못 받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줄 세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점수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표준 점수에서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 그러면 표준 점수가 유리하면은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들 리스트 나와야겠죠. 그리고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 교차 지원에 영향을 준다. 탐구에 따라서 이제 유불리를 해소하려고 난이도에 따라 변환 표준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교차 지원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자, 그다음에 인문계열의 선택법이 높아지면서 가산점의 중요성이 상승했다. 네, 올해는 침공이 가능할 수도 있다. 장군 멍군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군의 성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 그렇죠. 이제 자율전공 학부까지 같이 들어왔으니까 더 이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 합격이 많을 것이다. 네, 뻥크 네.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정시는 대학별 자체 점수를 매겨서 객관적 지표 파악하는 게 좋고 도수 분배표 매우 중요하죠. 네, 이 다음 영상 여러분들 도수 분배표 우리는 등수를 어떻게 줄 세워야 되는지를 꼭 아셔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줄을 세워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정시 컨설팅을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간에 이탈자 분들 후회하실 거겠죠? 아, 그럼요.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입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식표를 통한 위계심리 파악, 이게 도식표인데 본인만의 도식표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정신의 위계심리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아까 그 그림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기초였기 때문에. 자, 서울대, 연대, 경희대 제외 상위권 대학 모두 다군이 선발을 하고 있고 학생 자신이 표를 만들어 위계심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저희는 예시를 지금 이정희 소장님께서 지금 들어주신 거죠. 그렇죠. 자,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일단 보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는 대학들 있죠. 라인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그리고 라인이 나왔는데 이 학교를 선택해야 되나? 아니면 이 학과를 선택해야 되나? 되게 구체적으로 써야놔야 돼요. 그래, 가군에서 생각하는 대학들 리스트 나와야겠죠, 소장님? 네,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리기가 쉽게 이게 좀 동그라미 형식으로 그려놓으면 되게 좋아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 형식으로 쭉 그려놓으시게 되면은 자, 소장님 이거 서울시립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모두 다른 학생이에요. 네. 맞죠? 자, 일단 서울시립대 학생이 어디로 가죠? 나군에? 나군의 성대 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시립대에서 성대를 갈 수 있었다는 거는 성대에서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성대에서 빠져서 어디로 갔죠? 가군의 고대로 갔습니다. 고대로 갔습니다. 자, 근데 고대에서 누가 빠졌으니까 성대에서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고대 학생은 또 서울대로 갔겠죠? 네, 맞습니다. 서울대에서 누가 빠져나갔겠죠?
그렇죠. 의창 빠져나갔으니까 역수. 들어갔겠죠.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나는 재수하겠다. 나는 의대를 가겠다. 네. 서울대를 합격하고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예, 실제로도 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다양한 작전을 세우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려는 대학들을 좀 처음에는 촘촘히 해놓고 이런 지원표를 이런 식으로 계속 옆에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써놓으면은 먹이사슬을 보는 데가 되게 힘들죠.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먹이 사슬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은 포식과 피식의 관계처럼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세로로 써놓으시면 안 돼요. 이걸로 이동하는 먹이사슬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군, 나군, 다군 딱 저 같은 경우는 A3를 많이 활용했거든요. 수장님 이렇게 PPT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는 우리 어떤 거 배워보기로 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도수 분포표 배우셔야 됩니다. 도수 분표표 무조건 배우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정식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